자, 다음 파트부터는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은 이제 리핏 센텐스인데요. 리핏 센텐스는 뭐 어렵기도 하고 뭐 점수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점수는 꽤 크나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을 해서 하고 싶다 하면 하시면 되고, 이거는 좀 될 일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코어 가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리핏 센텐스는 리스닝과 스피킹 점수를 올려주는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카데믹한 단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뭐 다양한 톤이나 스피드, 악센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말은 조금 애매해요.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하거나 생략을 해버리거나 다른 단어를 삽입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에러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또 field pauses는 또 에러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뭐 field pauses는 흔히 뭐 필러라고 보셔도 되는데, 말을 할 때 의미 없이 집어넣는 단어들을 얘기하거든요.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건데 어디까지 field pauses로 볼 건지는 알 수가 없죠. 밑에 볼까요? 모든 단어를 순서에 다 맞게 말을 하게 되면 만점, 3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내가 스스로 다 얘기했어 했다고 해서 3점이 아니라 컴퓨터가 나의 말을 100% 다 알아들어야만 만점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50% 이상이면 2점이고 그 미만이면 1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pronunciation이랑 oral fluency죠. 이건 뭐 스피킹에서 and social question 빼고 다 적용되는 거니까 대충 넘어가고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다시 컨텐츠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3점이 목표가 아니라 1점이나 2점을 목표로 가시면 됩니다. 79점을 받아야 하시는 분도 1점이나 2점을 목표로 가셔야 돼요. 컨텐츠보다는 발음과 유창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10단어가 있는데 10단어를 다 끊어서 또박또박 난 해낼 거야, 그런 생각으로 프로넌시에이션과 오럴 플루언시를 다 무시하고 컨텐츠를 해냈어요. 그것보다는 절반을 얘기하더라도 들려주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녹음 파일을 듣잖아요. 그때 단어 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덩어리에 집중을 하셔야 하고요. 이건 또 듣기가 잘 되시는 분과 조금 안 되시는 분을 구분해야 하는데, 듣기가 조금 잘 되신다면 내용 이해에 집중을 하시고 내가 내용을 이해한 대로 다시 얘기를 하겠다,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3점을 획득할 테야 라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중요한 게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듣기가 잘 안 되신다면 최대한 들리는 단어를 가지고만 순서에 맞게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컨텐츠에서 1점이라도 받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A computer virus destroyed all my files. 자, 이렇게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면 아무런 소리 없이 1초 또는 2초쯤 후에 마이크가 켜집니다. 그럼 그때 들었던 문장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 computer virus destroyed all my files. 자, 여기에서 들었을 때 사실은 머릿속에서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내 모든 파일을 다 파괴했어, 없애버렸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들렸던 단어들은 잠깐 동안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그 상황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들었던 단어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모든 단어를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뭐 3점을 받는 거고, 뭐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럼 뭐 2점 받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잘 안 들리신다, 그래도 최소한 virus destroyed files 이 정도까지 들리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관사 이런 데 집중은 안 하셔도 돼요. 괜히 집중하다가 거기 강세가 들어가 버리면 컴퓨터는 아예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virus destroyed files 이 정도만 가자는 거죠. 난 다 얘기를 할 거야,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virus destroyed files 이러면 발음과 유창성에서 점수가 다 깎이는 거죠.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a lot of agricultural workers came to the East End to look for alternative work. 길죠. 많은 agricultural workers가 동쪽 끝에 왔는데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왔다. 뭐 이런 거죠. 이 이해한 내용을 다시 말을 하겠다가 일단 가장 좋고요. 아니라면 내가 들렸던 단어를 조합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차선책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가 급하면 여기 repeat sentence에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예요. 바로 describe image로 넘어갈게요. describe image는 speaking에만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예를 들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올바른 단어와 구절을 사용해서 복잡한 그런 내용을 잘 얘기하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맞은 스피드와 좋은 발음, 유창성을 유지하라. 뭐 그런 거죠. 이것만 보면 사실 원어민들도 굉장히 난감해할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바로 다음 걸 볼게요. 자, 컨텐츠 점수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에 나오는 모든 요소와 그것들의 관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 같은지, 마지막으로 결론이나 결과를 묘사하면 만점을 주겠다. 아주 어렵죠.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초 안에 얘기를 끝내야 하거든요. 사실 모든 요소를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원어민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는 내용이죠. 뭐 pronunciation과 oral fluency.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 describe image는 크게 한 7가지로 나눠요. 여기는 8가지로 나눠놨죠. 믹스라는 게 보이는데 이건 이미지 하나에 2가지 이상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bar chart, pie chart, line graph, 테이블, 플로우 차트, 맵, 픽처, 뭐 또는 잡동사니 이게 낫겠네요. 믹스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바 차트와 맵이 섞여 있네요. Next. 여기는 라인 그래프와 바 차트가 섞여 있죠. 자, 플로우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준비하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살짝 보겠죠. 이게 뭐 어떤 건지, 이게 뭐 그래프인지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포인트들을 찾아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내용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컴퓨터가 그걸 채점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내용 분석이나 맞고 틀리고에 집중을 하다 보면 무조건 말을 더듬게 되고 발음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용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템플릿도 괜찮으니까 그림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만 넣어서 최대한 말을 잘 하는데 신경을 쓰시면 돼요. 템플릿도 난 멋있는 거 쓸 거야 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단어들 들어가 있는 거 뭐 쓰면 좋죠. 근데 내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컴퓨터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하나의 템플릿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7가지, 8가지 아까 나왔던 그런 종류대로 다 나눠서, 그리고 사실 플로우 차트 하나만 해도 여러 종류의 플로우 차트가 있거든요. 그걸 다 세분화해서 다 다르게 준비할 건지는 개인의 역량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프로넌시에이션과 오럴 플루언시입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재빠르게 훑을게요. 리텔 렉처는 리스닝과 스피킹 점수에 영향을 주고요. 기네요. 주제와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 파악하고, 스피커의 목적과 스타일, 톤과 태도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아카데믹한 단어들을 이해하고, 이게 나오네요. explicit and implicit information 도 이해하고, 이건 뭐 드러나는 정보와 숨겨져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도 이해하고, concrete and abstract information 구체적 추상적 정보도 이해하고, classifying information 정보 분류, sequencing of information 정보의 순서, 다양한 톤과 속도와 악센트의 이해, 뭐 엄청나죠. 이것만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밑에는 아주 많은 글들이 적혀 있는데 앞에서 봤던 것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 점수를 볼까요?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녹음 파일에 나오는 모든 포인트를 다 얘기하고 그것들의 특징,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그리고 결론,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하면 만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pronunciation과 oral fluency가 나오네요. 여기서도 describe image와 마찬가지로 컨텐츠에 신경 쓰다 보면 pronunciation과 oral fluency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듣고 분석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게 나의 하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I believe our borders should be open, but if that is not politically acceptable for now, Europe should at least open up a legal route for people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come work here. Over time, hopefully, we can move to a position where borders are 이렇게 녹음 파일이 나오고 끝이 나면 몇 초의 시간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켜집니다. 그때부터 40초 동안 얘기를 하시면 돼요. 말씀드렸지만 템플릿 없이 나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시험 칠 때 쓸 수 있는 펜과 받아 적을 수 있는 것도 줍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템플릿을 써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템플릿은 잘 쓰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템플릿이 중요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잘 들리시는 분들은 문장들을 통째로 넣을 수 있는 템플릿을 쓰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단어들만 왕창 넣어서 말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의 친구 Answer Short Question이죠. 이건 짜잘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한두 단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 1g당 물 분자는 몇 개일까요?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요. 1년이 며칠인가요? 또는 다음 중 곤충이 아닌 것은 해서 개미, 메뚜기, 코끼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답이 뭘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반딧불이용어로 뭐죠? 네, 거기서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 시험 전 하루 이틀 정도 전에 쭉 읽어보고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이왕 본 거 끝까지 스코어링 가이드를 볼게요. 이건 리스닝과 스피킹 점수를 올려주고요. 이것도 뭔가 밑에는 어렵게 적혀있지만 그냥 질문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니? 이 정도입니다. 다음, 자, 스피킹에서 유일하게 발음과 유창성을 보지 않아요. 단어만 말을 할 거니까요. 맞으면 1점, 틀리면 빵점입니다. 제 생각은 답이 무조건 하나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 맞으면 점수가 올라갈 테니까 몰라도 대충 아무 단어를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A business doesn't want to make a loss. What does it want to make? 자, 이렇게 땡 하면 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했죠? 비즈니스는 손해를 원하진 않아. 뭘 원할까? 이런 거죠. 답은 돈이죠. 근데 로스라고 했으니까 profit, 이익, 이런 답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 치기 전에 살짝 보고 가시면 돼요. 이걸 일주일 이렇게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스피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공부하는데 총 쓰는 시간의 한 70% 정도는 써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대한 그 설명을 간략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영상은 라이팅에 대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바이.